쾅, 쾅, 쾅. 갑작스러운 충돌음과 함께 거대한 여객기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특보입니다. 런던에서 출발해 도쿄로 향하던 영국 항공 BA006편이 예상치 못한 곳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268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이 거대한 비행기가 어떻게 전혀 다른 운명의 땅에 내려앉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항공업계가 경악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 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항공 소속 부기장 톰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왕립공군 출신으로 8년간 유럽 노선만 담당해온 저에게 이번 런던 도쿄 노선은 생애 첫 아시아 비행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럽, 특히 영국의 항공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럽 최고의 공항들에서 근무하며 그들의 세련된 서비스를 경험했거든요. 이번 비행의 수석 승무원은 15년 경력의 사라였습니다. 영국 항공의 베테랑 중 베테랑으로 전 세계 어떤 위기 상황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자였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승무원 팀의 12년 경력의 제시카는 응급의료 자격증까지 보유한 전문가였고 10년 경력의 앨리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경험과 실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장인 데이비드 캠벨은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톰, 오늘은 아시아 데뷔전이군. 일본의 정확성을 경험해보게 될 거야. 그가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확성이야 우리 영국이 원조지. 아시아가 뭘 보여줄 수 있겠어. 2024년 1월 10일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268명의 승객들은 저마다의 꿈을 안고 탑승했습니다. 70세 마가렛 할머니는 40세 딸 사라와 함께 평생 꿈꿔온 교토 사찰 순례를 떠나는 길이었어요. 마가렛은 젊은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매료되어 30년을 기다려온 여행이었죠. 딸 사라는 효심 깊게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특별한 여행이라고 했어요. 7살 올리버는 부모 마이클, 제니퍼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에 신이 나 있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인 40대 로버트는 일본 전통 요리 연수차 혼자 여행 중이었고 50대 예술가 부부 윌리엄과 헬렌은 교토 전통정원의 미학을 연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승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일본의 완벽함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지만 결국 아시아일 뿐이야. 우리 영국 같은 깊이 있는 서비스 문화가 있을 리 없지. 하며 아시아에 대한 은근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이륙 후 약 10시간이 지나 우리는 중국 산둥반도를 지나 황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간식을 즐기며 도쿄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이 저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 황해 상공 1만 1000m. 갑자기 레이더에 거대한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제가 중얼거렸을 때 기장 데이비드가 창밖을 내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철새떼다. 엄청난 규모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연속적인 충돌음과 함께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 엔진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끔찍한 소음이 조종실을 가득 메웠어요. 1번 엔진에서 화염이 분출되기 시작했고 2번 엔진도 이상한 소리를 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계기판의 빨간 불빛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화재, 유압 시스템 고장, 연료 누출 감지. 제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기장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화재 진압 절차 즉시 실행. 가장 가까운 공항 찾아. 저는 재빠르게 항로를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780km, 블라디보스토크 720km. 인천공항이 250km로 가장 가깝습니다. 기내에서는 갑작스러운 진동과 굉음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마가렛 할머니가 딸 사라의 팔을 꽉 잡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살 올리버는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마이클이 아들을 안으며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수석 승무원 사라가 즉시 승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상 체크리스트 실행. 제시카는 기내 순찰, 앨리스는 응급의료 준비. 제시카는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과 공포에 마가렛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가슴이 아프다고 신음했습니다. 한편 올리버는 극도의 공포와 충격으로 호흡이 가빠지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응급의료 가방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동시에 앨리스가 올리버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부모를 안심시켰어요. 조종실에서는 더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료 누출이 심각해지면서 비행 가능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영국 항공 006편 인천공항에 비상 신호 송신한다. 기장이 외쳤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 화재 발생, 인천공항 비상 착륙 요청합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의 응답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비상 상황 접수했습니다. 33번 활주로 즉시 비워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료 상태와 탑승 인원 알려주세요. 기장이 답했습니다. 연료 약 1시간분 남음, 총 268명 탑승. 엔진 화재와 유압 고장, 연료 누출 상황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모든 비상 차량 대기 완료, 의료진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날씨는 맑음, 바람 약함, 착륙 조건 양호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영어도 완벽했어요. 기내에서는 승무원들이 비상 착륙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사라가 기내 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기술적 문제로 인해 서울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 없으니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는 승객들은 난감해하고 마가렛 할머니와 올리버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서울? 일본이 아니고 서울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안전할까?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진정시키며 안전수착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계속해서 인천공항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영국 항공 6편 현재 활주로 완전 대기 상태, 소방차 12대, 구급차 8대 배치 완료했습니다. 예상 착륙 시간 15분 후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기장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신속한 대응이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임무입니다. 안전하게 오세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무시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천공항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유럽 공항보다도 완벽했습니다. 고도 5,000피트로 강하 착륙 준비. 기장이 명령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질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3분 인천국제공항 33번 활주로.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활주로 양쪽으로 빨간색 소방차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구급차들과 각종 비상 차량들이 군대처럼 정확한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와, 저 체계적인 배치 좀 봐. 기장 데이비드가 감탄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마지막 안내가 들려왔어요. 영국 항공 006편 활주로 상태 완벽, 바람 없음, 시계 양호. 모든 비상팀 준비 완료. 안전하게 오세요. 1번 엔진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인천공항 관제탑의 능숙한 지시로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탑승객들 사이에서 감사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떤 승객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인천공항 소방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12대의 소방차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연기가 나는 엔진 쪽으로 정확하게 포위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말이 엔진 화재를 순식간에 진압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모든 화재가 완전히 꺼졌어요. 제가 8년간 다양한 공황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 진압은 처음 봤습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공항 직원들이 올라왔습니다.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영국 항공 승무원 여러분과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으로 놀라셨을 텐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의료진들이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렛 할머니에게 다가간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올리버에게는 소아과 전문의가 직접 왔어요. 얘야, 무서웠지? 지금 호흡 상태를 보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비상 착륙 현장에 소아과 전문의까지 대기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모든 승객이 감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던 50대 영국인 사업가 찰스 웨스턴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 봐요. 일정이 완전히 망쳤잖아요. 아시아 국가라 그런지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을 것 같은데. 영국이었다면 이미 모든 게 해결됐을 거예요. 그의 부인 바바라도 덧붙였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호텔이나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일본의 세련된 서비스를 기대했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커플 제임스와 엠마는 정말 살았다. 소방차들이 영화보다 더 멋있었어. 라고 흥분해했고, 예술가 부부 윌리엄과 헬렌은 저 체계적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고 했습니다. 마이클과 제니퍼 부부는 아들 올리버를 걱정하며 의료진에게 이렇게 빨리 소아과 의사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어요. 수석 승무원 사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톰,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완벽한 비상 대응은 처음 봐. 유럽 공항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공항 직원이 다시 안내했어요. 현재 응급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공항 내 인하대병원 의료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편안한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항공편 대안을 기다려주세요. 의료진이 마가렛 할머니와 올리버를 휠체어와 스트레처로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어요. 딸 사라와 올리버의 부모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찰스 웨스턴이 여전히 투덜거렸어요. 의료센터라고 해봤자 아시아 수준일 텐데 뭘 기대하겠어요. 영국으로 급히 이송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다른 승객들은 이미 다른 생각이었어요. 방금 목격한 인천공항의 완벽한 대응 시스템을 본 후였거든요. 공항 운영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전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항공 본사와 협의하여 내일 오전 일본행 연결편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하룻밤은 호텔에서 편안히 쉬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 관광도 가능합니다. 모든 비용은 영국 항공에서 지불하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조종실에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를 무시했던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특히 한국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에 비하면 말이에요. 오후 5시 기장 데이비드가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톰, 병원에 가는 승객들을 동행해줘. 항공사 규정상 승무원 중 한 명은 응급 환자와 함께 있어야 해. 솔직히 아시아 병원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마가렛 할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진 겁니다. 딸 사라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아시아 병원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부착했고 의사가 영어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심혈관 조영술이 필요해요. 찰스 웨스턴이 아직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여기서 그런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때 나타난 의사가 심장내과 김명호 교수였습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의 존스 홉킨스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찰스가 하버드요? 라며 당황하는 사이 김 교수는 이미 수술 준비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혈관이 90% 막혀 있어요. 30분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딸 사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영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곳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도 곳곳에 최첨단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의료진이 완벽한 영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다빈치 로봇으로 정밀하게 혈관을 뚫겠습니다. 이 장비는 하버드 병원에 있는 것보다 더 최신 모델이에요. 찰스와 바바라 부부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아시아 병원을 무시했던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어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혈관이 100% 뚫렸고 합병증도 없어요. 내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겁니다. 딸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김 교수는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생명 앞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올리버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3D 폐 영상으로 5분 만에 모든 진단이 끝났어요. 부모들이 영국에서는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검사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찰스 부부의 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CT와 심초음파가 5분 만에 끝났고 인공지능이 실시간 분석한 결과가 99.7% 정확도라고 했습니다. 바바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국과 비교하며 놀라워했어요. 다음 날 사라에게 들은 얘기인데 마가렛 할머니가 5시간 후 깨어나셔서 여기가 어디죠? 천국인가요? 라고 물으셔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저는 할머니와 사라를 회복실에 두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의료기술만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달랐어요. 아시아를 무시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공항 대기실에서 동료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수석 승무원 사라가 병원 상황을 물어봤고 저는 영국 병원보다 훨씬 앞선 시설에 대해 설명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인천공항 고객 서비스 팀장이라고 소개한 김민수 차장이 다가와서 내일 오전 일본행 항공편까지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24시간 운영되는 스카이 허브 라운지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슬라이드와 키즈 카페, 심지어 미니 볼링장까지 있는 모습은 정말 놀이공원 같았어요. 7살 올리버는 신이 나서 뛰어다니며 부모들에게 여기서 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곳이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한 가족 전용 공간이라고 설명했어요. 마이클과 제니퍼 부부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전통문화체험관이었어요. 한복 체험, 서예,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엠마 커플이 눈을 반짝이며 무료인지 물어봤고 김 차장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며 전문 강사들이 영어로 안내한다고 답했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리 샤를드골이나 런던 히드로에서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김 차장이 계속 안내한 곳은 스카이 스파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과 마사지 서비스가 있다고 했어요.
승무원 제시카와 앨리스가 정말 찜질방이 공항에 있냐며 놀라워했고, 김 차장은 한국 전통 사우나를 체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스크린 골프장과 볼링장을 지나 문을 열자 실제 아이스링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기장 데이비드도 공항에 아이스링크가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차장은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하며 스케이트와 대여도 무료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다른 승객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시네마 콤플렉스에서는 최신 영화를 24시간 상영한다고 했고 도서관과 독서실도 있었습니다. 게임존에는 최신 VR 게임부터 레트로 아케이드 게임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올리버가 부모 손을 잡아당기며 그곳에서 놀고 싶다고 조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셰프 로버트는 24시간 레스토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공항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김 차장은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모든 요리를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며 특히 한식은 궁중 요리 전문가가 직접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술가 부부 윌리엄과 헬렌은 갤러리와 공연장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매일 전통 공연과 현대 예술 전시가 열린다는 설명을 들으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승무원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라는 작은 목소리로 이건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같다고 말했고 저도 15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곳은 처음 본다고 동감했어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스카이 테라스였어요. 야외 정원의 실제 나무들과 연못, 그리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였습니다. 김 차장은 날씨가 좋으면 요가 클래스와 명상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어요. 찰스 웨스턴 부부도 이미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8년간 유럽 최고의 공항들을 경험했다고 자부했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까지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라며 숙박은 캡슐 호텔이나 슬리핑 라운지에서 하거나 원하면 인근 호텔로 모셔다 드릴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오후 9시 김 차장이 숙박 옵션을 설명한 후 승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찰스 웨스턴 부부는 호텔로 가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직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셰프 로버트와 비즈니스맨 피터도 호텔 쪽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 남겠다고 했어요. 올리버 가족인 마이클과 제니퍼도 아이를 위해 공항을 택했습니다. 예술가 부부 윌리엄과 헬렌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독특한 경험을 놓칠 수 없다며 공항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갤러리와 전통문화 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20대 커플 제임스와 엠마는 당연히 남겠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아이스링크며 VR 게임존이며 모든 시설이 무료라니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회의를 했어요. 기장 데이비드는 내일 비행 준비를 위해 호텔에서 제대로 쉬겠다고 했고 수석 승무원 사라도 호텔을 택했습니다. 제시카와 앨리스는 한국 찜질방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며 공항에 남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조종사로서 내일 비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런 특별한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이에서 말이에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었거든요. 호텔로 가는 승객들을 배웅한 후 남은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인 인천공항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24시간 레스토랑이었어요. 김 차장이 추천한 한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궁중요리 전문가가 만든다던 그 음식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인테리어부터가 고급 한정식집 같았고 셰프가 직접 나와서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궁중 요리의 역사와 조리법을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윌리엄과 헬렌은 음식 하나하나의 예술적 플레이팅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나물 하나하나의 색깔 배치와 그릇 선택까지 모든 게 계산된 예술 작품 같다며 사진을 찍어댔어요. 제임스와 엠마는 불고기와 갈비를 먹으며 한국 음식이 이렇게 정교하고 맛있는 줄 몰랐다고 계속 감탄했어요. 특히 반찬들이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신기해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관심 있는 시설로 흩어졌어요. 윌리엄과 헬렌은 갤러리로 향했고 제임스와 엠마는 아이스링크로 뛰어갔어요. 제시카와 앨리스는 찜질방으로 향했고 저는 혼자 스카이 테라스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으로 바뀔 줄이야. 아시아에 대한 모든 편견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특히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내일이면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인천공항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공항의 무료 인터넷 존을 이용했어요. 24시간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고급 비즈니스 라운지 수준의 컴퓨터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영국 항공 본사에 어젯밤 상황을 보고하고 오늘 일정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출국장 3층 3번 출구 앞 안내 데스크에서는 무료 출력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출력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서비스가 24시간 무료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파리나 런던 공항에서는 출력 한 장에도 돈을 받는데 말이에요. 조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식 뷔페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의 퀄리티가 고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갓 지은 쌀밥, 된장찌개, 김치, 각종 나물과 구이.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이 이렇게 고소하고 바삭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양식 코너도 있었지만 저는 계속 한식만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좋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전 10시 일본행 항공편을 앞두고 모든 승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 차장이 나와서 마지막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버 가족은 올리버가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며 도쿄 디즈니랜드 대신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리버는 어젯밤 아이스링크에서 한국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고 더 놀고 싶다고 졸랐다는 거예요. 마가렛 할머니의 딸 사라도 일본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30년 기다린 일본 여행이었는데도 한국 병원에서 좀 더 쉬었다가 3박 4일 서울 여행으로 계획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와 엠마 커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성지순례보다 한국의 실제 문화가 더 매력적이라며 한국 여행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술가 부부 윌리엄과 헬렌도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어젯밤 갤러리에서 본 한국 현대미술과 전통문화의 조화가 일본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에서 더 깊이 있는 예술적 영감을 얻고 싶다고 했어요. 찰스 웨스턴 부부와 셰프 로버트, 비즈니스맨 피터는 원래 계획대로 일본으로 가기로 했지만 그들조차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찰스는 다음에는 꼭 한국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이 한국에 남는 승객들을 위해 특별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안내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김 차장의 말에 한국에 남는 승객들이 감동했어요. 저는 승무원으로서 일본행 항공편에 탑승해야 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이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에 남는 승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24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모두 일본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큰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다니. 언젠가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전 11시 40분 도쿄행 BA007편이 이륙했습니다.
기내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승객들의 분위기는 24시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웨스턴이 부인 바바라와 함께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젯밤 호텔에서 이미 다음 달 한국 여행을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경험한 의료 서비스와 인천공항의 놀라운 시설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다시 와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영국에도 도입하고 싶다며 비즈니스 기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셰프 로버트는 더욱 흥미로운 계획을 세웠더군요. 3개월 후 한국에서 한식 연수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공항 레스토랑에서 먹은 궁중 요리의 깊이와 철학이 유럽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며 미슐랭 레스토랑에 한식 메뉴를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비즈니스맨 피터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다음 분기에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 정신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호텔에 갔던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호텔 컨시어지가 추천해준 야간 한강 크루즈 체험이 정말 특별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제시카는 찜질방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웰니스 문화가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힐링되는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앨리스는 한국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다며 영국 항공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장 데이비드는 조종실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25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인천공항 같은 곳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가 완벽했고 공항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도시 같았다며 감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서비스 정신, 문화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였어요. 유럽이 전통과 격식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하룻밤은 단순한 비상 착륙 경험이 아니라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시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계속 한국 생각만 했어요. 언젠가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발견한 순간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